네, 오늘은 영국에서 교수 임용을 하거나 아니면 포닥 자리를 잡았을 때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 임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먼저 서류 전형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어느 학교나 어느 나라나 동일할 거고 서류 전형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인터뷰 요청 메일이 옵니다. 그 메일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지, 프레젠테이션, 모의 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패널 인터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학교 투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메일을 보면 어떤 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의 어떤 모의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데 그 학교에서 좀 뭔가 생각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몇 분 동안 해라, 20분 동안 해라, 이런 주제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 석사생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실제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 인터뷰. 이 패널 인터뷰는 실질적인 어떤 원투원 인터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패널은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2명에서 3명. 근데 3명이 기본이고, 그 패널이 누가 참석을 할 거다라는 패널 명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로 참석하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그 메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선 그 인터뷰 요청 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쁘겠죠? 그 메일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리서치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냐? 학교, 학과, 그 인터뷰 패널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교수들의 어떤 프로필을 먼저 리서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학과에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어떤 분야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연구들을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패널로 들어온 교수들의 프로필을 잘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예를 들면 최근 페이퍼들을 볼 수도 있고, 다 읽지를 못하더라도 제목하고 압스트랙 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구글에 치면 이제 예를 들면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교수들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영상에서 얘기를 주로 하는지, 어떤 스피커로 참여해가지고 했던 영상들에 대한 거를 보면서 일단 얼굴을 또 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좀 친숙한 느낌을 계속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 메일이 오면 그 메일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읽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모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과제를 이제 주는 학교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보는 거예요.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될 거고, 프레젠테이션의 오디언스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학부생들이 들어온다, 아니면 다른 과의 교수들이 들어온다,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과의 교수들이 들어온다,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과의 학생들, 학부생들, 석사생들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 프레젠테이션 과제가 있든 아니면 내가 하는 분야의 미니 렉처가 됐든, 모든 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모든 게 자기소개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생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렉처 스킬을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렉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연구에 대한 디테일을 막 넣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알죠. 그런데 처음 이 연구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물론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본인보다 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 연구의 어떤 깨알 디테일까지 모든 것을 프레젠테이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연구의 디테일을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전달하면서 나를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니 버전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Q&A 세션을 할 때도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됐든 아니면 참가하는 이제 그 과의 교수분들이 됐든 어떤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는 그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저희 과에서 이제 교수 임용 포지션이 나면, 이제 저는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인데 제가 디자인 쪽에 있지만 엔지니어링 쪽에 교수 임용을 채용을 할 때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아주 디테일한 연구들 얘기할 때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프레젠테이션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클리어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피드백이 나갑니다. 왜냐면 나도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그 청중, 오디언스하고 인터랙션을 굉장히 잘하는 거. 이 사람이 강의를 정말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료로서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동료인데 동료로서 함께 하고픈 어떤 지원자인지도 사실 봅니다. 과제에 충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그냥 내 연구만 중심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그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나의 어떤 자기소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고 나 PT 스킬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용 전달이 클리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할 때 동료로서 좋은 캐릭터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 그런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을 모의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패널 인터뷰는 모의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패널 인터뷰를 먼저 하고 모의 강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패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었단 말이에요. 저희 CV 지원서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 패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패널 준비를 할 때 job description을 이제 기본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지원을 할 때 job description의 그 requirement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테이블로 나오거든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에센셜 부분이 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desire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꼭 에센셜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desired 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하셨겠죠. 패널 인터뷰도 역시 제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패널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패널 인터뷰를 준비를 하기 전에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교수 자리에 공고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알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공고가 나면 거기에 하이어링 매니저의 연락 아니면 HR 매니저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가 누구 한 명이 갑자기 급하게 나가게 돼서 병가를 내서 이 특정 주제의 강의를 맡을 교수가 필요해서 지금 급하게 뽑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쪽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수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과제로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과제가 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분야는 부족한데 B라는 분야에 현재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좀 뽑아서 이쪽 분야를 확장을 해야 된다. 과에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게 있으면 포지션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왜 나왔는지 어떤 이유로 좀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으면 패널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패널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들을 연구 분야나 실적들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job description 정도는 정말 필수고요. 구글만 쳐보셔도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자기소개 첫 번째 있을 거고 지원 동기,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해, 왜 우리 과를 지원을 했냐 이런 것도 동일한 거고 리서치 플랜에 대해서 내 연구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펀딩을 따올 것이냐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어떤 실적 플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나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 이 학생들하고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해 나가는 사람일지 학생들이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요. 모든 제가 말씀드린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네 과에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게 좋고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과들이 어떻게 향후에 3년, 5년 계획으로 우리 과에 이런 실적에 높이는데 그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펀딩을 따와가지고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실정은 잘 몰라서 한국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원금이나 시작할 수 있는 연구비 같은 것들이 지원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지원되는 거는 없고 내부적인 어떤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얼마다 하고 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조금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비딩 프로세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해서 연구 실적을 따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미리 있으면 이것들을 패널 인터뷰에서 좀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 패널 인터뷰도 제가 아까 패널 인터뷰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리서치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패널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제 분야는 아니거든요. 다 저의 어떤 전공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교수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구 분야를 너무 거기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클리어하게 나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되게 클리어하게 좀 타이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패널 인터뷰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학교에 그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투어를 합니다. 투어라는 게 되게 말은 거창한 것 같지만 뭐 학교를 같이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과의 헤드가 직접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교수들이 있으니까 인사도 시키고, 랩이 있으면 랩도 이렇게 한번 구경시키고, 오피스들이 여기에 2층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쫙 돌면서 해줍니다. 런던에 캠퍼스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투어라는 게 딱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학교 투어는 그냥 투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인터뷰 지원자로 투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석세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헤드랑 같이 걸어 다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라포 빌딩을 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패널 인터뷰를 못했다, 내가 모의 강의에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물론 투어는 뭐 어떤 스코어링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물론 거기에서 뭐 피드백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 질문을 준비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투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를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좋다 하면서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의 역량을 한 번 더 조금은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뭐 퍼실리티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뭐 나의 막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학과랑 이런 부분이 내가 예전에 이런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어필도 하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학과랑 내가 퍼펙트 핏이다 라는 것을 약간씩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서 학교 투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좀 나의 역량을 어필하는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댓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